달라고 요구 안 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먼저 11월 5일 날 북송하겠다고 먼저 우리가 북한에 제기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김정은의 답방을 실현하기 위해서 두 인간의 생명을 제물로 바친 것 아니냐. 서훈 사실 배우였어요, 배우. 그분 최근에요 미국 가 있거든요. 예.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고자 하였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원을 수사 중인 검찰이요. 조금 전에 박지원 전 원장은 출국 금지, 그리고 서훈 전 원장은 입국 시에 통보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검찰의 수사 움직임 이야기는 잠시 뒤에 저희가 바로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민의힘은 이 강제 북송 사건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저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인간으로서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6명을 살인한 흉악범이라고 또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무고한 두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북한과 위험한 거래를 해온 문재인 정권은 마땅히 규탄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복을 입은 직원과 미군으로 추정되는 군복을 입은 군인이 DSLR과 핸드폰 카메라로 당시 모든 장면을 촬영하고 있는 그런 자료가 여기에 지금 나옵니다. 동영상 자료가 통일부, 유엔사, 국방부, 경찰, 국정원 등에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식 요구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 3년 전 강제 북송 결정 관련해서 여전히 파장이 만만치가 않는데요. 이 얘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주의한 1위가 바로 이 강제 북송 사진을 좀 만나본 이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고영 원장님, 이번 사건의 핵심이 결국 귀순 의사가 얼마나 명확했느냐 이걸 두고 지금 갑론을박이 있는데 과거 진짜 귀순 의사가 있었던 사례와 이번 사례를 비교한 여러 논란거리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이런 의혹들을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포로로 잡혔던 북한군 군인들도 넘어갈 때 예. 전쟁 전후에 포로 교환 때 다 한국에서 준 옷을 버리고 속옷으로 건너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도 뭐 어부들 그다음에 자체로 귀순을 의향을 하지 않고 돌아가겠다고 한 사람들은 대체로 추리닝 복을 벗어 던지거나 넘어가서 만세 삼창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사진이 모든 것을 말해주잖아요. 안 가겠다고 버티는 거를 강제로 밀어 넣는 거 아닙니까? 예. 저런 걸 보면 사실은 저게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명확한 사진인데 북한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 갔다 오는 것은 주의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예. 노무현 대통령 때 한국의 상급 대표단 단장으로 왔다 갔다 했던 최승철 전 통전부 부장은 숙청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한국과 하는 과정에 뭔가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깥에는. 예. 그리고 류경 부부장 아시죠? 저 MB 때 특사로 왔던 이명박 정부 때 특사로 왔던 보위부 부부장 김정일에 그렇게 가까운 측근이었는데 한국에 갔다 와서 해서 잘못돼서 처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위부 사람들 함질로 한국에 왔다 가는 건 이건 좀 내 커리어에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고위급조차도 근데 어부든가 파도에 밀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 가겠다 할 때 들어갈 때 겁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넘어가자마자 이제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세 삼창을 외치고 한국에서 뭘 준 거 있으면 버리고 찢고 하면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저런 사진 안 끌려가겠다고 엉덩이 뒤로 빼고 뭐 자회하면서 넘어지고 그걸 강제로 북한군 군인들이 팔로 끌고 하는 사진은 정말 저도 뭐 와서 북한 연구를 거의 한 30년 했지만 예. 처음 보는 장면이거든요. 더 말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게? 저희가 지금 20년 전부터 해서 가장 최근 뭐 2006년 사진까지 쭉 북한 선원들이 표류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는 과정 사진들을 만나봤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고영하 원장님 말씀은 저렇게 만세삼창을 하는 게 표류했던 선원들의 속내는 정말 알 수 없습니다만 저렇게 만세삼창을 해야 북한에 가서 신원이 보장되고 안전이 보장되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 돌아간다면 이것 때문에 저런 행동들을 하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그러니까 갖다 와서 위축돼 있는데 그래도 판문점 넘어가서 북한 땅을 밟는 순간부터 내가 뭔가 더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런 행동들을 하는 거고 우리가 수많은 저런 행동들을 봐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분명히 가지 않겠다고 그러고 뭐 판문점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안대하고 포승줄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강제로 그 사람들이 의사에 반해서 넘어간 것은 사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북한으로 송환이 되면서 저항한 건 2019년 이 어민 2명이 유일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순 의사가 없었는지가 단적으로 비교가 된다. 저 사진, 과거 사진 비교로.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앞서 태영호 의원이요. 이현정 의원이. 네. 지금 사진 10장만 딱 공개가 됐는데 당시 이렇게 보면 휴대전화로 찍고 있는 뭐 유엔사 얘기도 뭐 사복을 입은 경찰 특공대 휴대전화로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 영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영상도 있을 것이고 국민의힘이 이걸 입수해서 좀 공개하겠다 뭐 이런 계획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이 통일부 집계에 따르면요. 12년간 북한에서 표류하거나 또 귀순하거나 이런 게 이제 67회에 걸쳐서 276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송환된 사람이 47회에 걸쳐서 194명이에요. 예. 근데 송환된 사람 중에서 지금 여기에 통일부 직원이 이 판문점에 이제 파견돼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북한과 남북 간에 뭔가 일이 있을 때 계속 사진 자료를 남겨두거든요. 그 사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렇게 저항한 사람은 바로 이 2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아까 이 고영한 박사님 이야기했지만 넘어가서 만세를 외친다든지 왜냐하면 넘어간 사람들은 북한에 가면 총알하는 걸 합니다. 즉 사상적으로 남한에 가서 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어떤 특정 기간 동안 교육을 다시 받아요. 예. 그러면 자기의 충성심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저런 행동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북한에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유일하게 지금 저항했던 사람이 바로 이 2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진 자료가 있는 것이고 좀 전에 보시면 이 판문점이라는 곳은 협상의 장소입니다. 예. 좀 평화의 장소예요, 사실은. 서로 어떤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이런 일들이 포승줄을 하고 안대를 하다 보니까 유엔사에서 이거 여기서 하면 곤란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차례에 걸쳐서 이거 여기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정부가 이걸 이제 강행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보신 사진을 보면 지금 나오는 장면은 바로 이 회담장 안에서 지금 포승줄을 묶고 옆에 이제 케이블 타이를 한 장면이고 저 뒤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유엔사 군인입니다. 이게 미군이에요. 예. 미군이 이제 그 자신의 휴대전화로 계속 찍고 있고 군복을 그렇죠. 입은. 군복을 입고 그리고 여기 보면요. CCTV가 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CCTV가 그래서 모든 장면들을 다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들은 제가 알기로 아마 통일부나 어디 곳에서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봤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 그렇죠. 정부 당국은. 이미 아마 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스냅 사진으로만 공개가 됐지만 당시의 여러 장면들, 즉 당시의 판문점 안의 사진, 그 안의 장면, 바깥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제 평화의 집에서 찍은 장면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공개가 될 경우에 당시 상황이 굉장히 좀 적나라하게 좀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귀순 의사가 명확했다. 다시 말하면 북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 뭐 여러 사진 정황들이 좀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이 11월 7일 송환 과정에 이례적으로 경찰 특공대가 동원된 걸 두고 말들이 참 많은데요. 어민들은 케이블 타이로 손을 묶인 채 북송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 통일부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통상 북한 주민들을 북한으로 송환할 때 통일부나 적십자사 직원들이 인도하는 것이 관례였었는데요. 당시 청와대나 국정원이 통일부의 탈북어민 인도를 지시하거나 요청한 적이 있는지. 당시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관계부처 협의에서 판문점을 통해서 송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송환 절차도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때 관계부처 협의해서 경찰 특공대가 호송하는 걸로 결정이 났는지, 그 통일부 요청이 있었는지 그때 당시.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안보실이 주도한 관계부처 협의에서 송환이 결정되었고 송환 절차도 그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 특공대가 투입됐을 때 왜 갔는지도 몰랐다 이런 보도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김근식 교수님. 좀 더 들여다봤더니 이미 포승줄에 몸을 묶이고 케이블 타이로 손이 결박돼 있었다. 이 케이블 타이가 사실 시중에서 쉽게 구하는 케이블 타이가 아니라 좀 더 견고하고 쉽게 풀리지 않는 케이블 타이다. 뭐 인권 얘기 또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저기 판문점이라는 남북이 같이 접해 있는 장소에서 예. 북쪽에서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표류됐던 어민이 북으로 가겠다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면 보내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아까 나왔던 것처럼 그 북으로 넘어가자마자 만세삼창을 하고 이렇게 했던 모습이 보이는데 아마 판문점 역사상 남쪽에 있는 북한 주민이 저렇게 포승줄에 그것도 저 케이블 타이로 묶인 채로 북으로 압송된 경우는 이것이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계속 말씀 나온 것처럼 자유의사에 반해서 북으로 송환됐다는 첫 번째 명확한 증거고요. 두 번째로는 금방 통일부 부대변인이 이야기했지만 본래는 북에서 민간인이 의사와 반해서 표류돼서 내려왔을 때 남쪽에 기술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다시 북으로 보낼 때는 통일부나 적십자사를 통해서 송환을 하는 것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통일부에서 아까 나온 것처럼 그때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한 결과 국정원 주도로 안보실 주도로 이 부분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일부 측에서는 거기에 관여할 수 없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JSA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쪽에 군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주한 유엔 사령부나 JSA 부대에서도 이건 군 관계자가 아닌 이상 민간인은 보내줄 수 없다. 호송한테 지원할 수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안보실에서 부득이하게 울며 겨자 먹기로 특경을 불러서 특경을 옆에 세우고 특경이 오기 전에 저 케이블 타이라든지 기타 모든 호송과 보안 장치와 이 이동 시설은 아마 청와대 안보실 주도로 따로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야 특경도 갔을 때 아무런 준비 없이 그렇죠? 경찰 특공대도 갔는데 아무런 준비가 없었고 가서 보니 저렇게 케이블 타이 묶겠다는 것은 경찰이 오기 전에 이미 적어도 국정원 정도가 가장 뭐 유력하지 않겠어요? 저 테러범을 상대로 하는 데기 때문에 국정원이나 아니면 안보실에서 어떤 지시하에 의해서 케이블 타이를 묶여서 일장 다 모든 것들 포승줄로 안대를 묶은 다음 저기까지 데려온 것으로 우리가 추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이게 조사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 보면 청와대 안보실이 어떻게 컨트롤 타워로서 이걸 지시했고 조치를 내렸고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이제 드러날 텐데 그 과정에서 과연 적법한 절차를 따랐는지 그리고 관계부처와 제대로 협의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특공대나 이런 뭐 호송 방법은 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그렇죠. 거다. 오늘 통일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서영주 대변인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흉악범 아니든 이건 잠깐 논외로 더 치더라도 케이블 타이로 손목이 이렇게 한 발 더 묶인 상태다. 이 정도면 정말 당시 문재인 정부의 참모들이 얘기했던 귀순의 진정성이 없었다거나 혹은 북으로 돌아갈 생각, 뭐 죽더라도 돌아가겠다고 했던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흉악범을 차지하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지금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뭐 사진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직관적인 느낌을 주는 거죠. 포승줄에 묶여 있고 가지 않으려고 하고. 하지만 이 북송 문제는요. 실체적 진실이 중요합니다. 합동신문 조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 진술서에는 무엇이 담겼는지 이게 공개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것이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빨리 결정을 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보시죠. 아까도 표류됐던 사람들이 197명이 와서 뭐 만세 부르고 간 사진과 지금 흉악범 16명을 죽인 흉악범들을 밀어내는 사진 이 두 개를 대조한다는 게 대조군 자체가 틀려요. 그 사람들은 우연히 표류가 돼서 북한에 돌아가고 싶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려보내지니까 말하자면 만세를 부르는 게 가서 또 인정받는 이런 여러 가지 함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그러면 16명을 죽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190명 중에. 그러면 좀 보면 이 두 명은 독특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16명 연쇄살인한 사람들은요. 정말 손에 꼽습니다. 몇십 년 만에. 연쇄살인이라기보다는 아니, 말하자면 그런 흉악범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이런 독특한 흉악범들이 납포가 돼서 귀순도 아니라 납포가 돼서 와가지고 정부에서 돌려보내야겠다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돌려보는데 포승줄, 그다음에 무슨 이런 뭐 저게 뭐죠? 저게 뭐 그 케이블 이런 걸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인권 유린이다. 저거는요, 저 사람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거예요. 왜?
돌아가면은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르니까. 오히려 인권을 그러지 지켜주는 않겠습니까? 거다. 왜냐하면 예. 자해를 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난동을 부릴 수 있고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더 안 좋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식선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떤 절차들이 예를 들어서 국정원 같은 데서랑 무슨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다 녹화를 합니다. 예. 저다 처음부터 포승줄 철 때부터 케이블 타이 할 때부터 찍은 화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겠죠? 그건 제가 이런 것들을 겪어봐서 알아요. 예. 그리고 판문점이라고 하는 거는 남북한 공이 어떤 상대방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카메라가 돕니다. 예. 그리고 스틸 사진들을 찍어요. 그건 북에서도 그랬고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그런 것들을 봤고 한국에 와서도 그런 것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16명 죽였다고 하는 그거는 약간 논외로 이제 갱코님 말씀하신 그 논외로 쳐도 예. 저렇게 케이블 타이라는 거 왜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IS 대원들 뭐 이렇게 잡았을 때 딱 잡아가지고 케이블 타이를 딱 당기면 저거 죽을 힘을 써도 좀 못 벗는 거거든요. 어렵죠. 그렇게 하고 포승줄로 묶어서 여기까지 어깨까지 팔굽까지 다 닦아서 묶어가지고 안대까지 해서 그게 가는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결국은 어떤 장소에서부터 안대를 풀었는지는 아직 정확치 않은데 저는 그 모든 것을 찍은 영상이나 동영상이나 사진들이 어디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어떤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는지 그거는 조사하면 나올 것 같고요. 이 16명 논의는 저는 약간 논의로 봐야지 이것을 16명을 북한이 죽였다고 해서 아니면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뭐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그걸 흉악범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는 우리 법에도 그렇고 뭐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그렇고 이건 맞질 않는다. 그러니까 16명을 죽였다고 흉악범이라고 자꾸 이렇게 강조하시는 부분은 제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